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신속 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훨씬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런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재판 지연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사법부에 경종을 울렸다라는 점과 실제 이 같은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재판 지연에 온갖 수술을 부리고 있는 이재명의 꼼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소식 잠시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이재명의 신청을 최근 대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있었죠.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합리적 판단이기 전에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과 수원지법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피의자만 같은 사건일 뿐입니다. 관련자나 사건 구조 등이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굳이 병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병합하게 되면 새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판 지연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쟤는 헌법이 명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지가 나름대로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명에게도 하등의 이익이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재명이 병합을 요청한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들의 잇단 유죄 판결 때문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지법은 이화영, 김성태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공범인 이재명의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죠. 따라서 결국 병합 요청은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하거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는가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수의 증인 신청을 하는 꼼수 등으로 재판 지연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공범 관계인 이화영, 김성태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10월로 예정되자 검사 탄핵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지요.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빨리 끝내야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국정에 혼란이 빚어지게 되고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국민적 갈등 그리고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은 2023년 3월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사건으로 먼저 기소가 됐지요. 이어 지난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도 기존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재판장이 매주 1, 2회 심리 중에 있는데 증거 기록만 20만 쪽이 넘기 때문에 1심만 수년이 걸릴 전망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실제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심리만 진행이 된 상황이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부분은 심리가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로 몇 개월이 또 소비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증인들마저 과거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하기조차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든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위례 신도시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분리 결정을 해서 따로 선고까지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면서 성남FC 백현동 사건도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 심리한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신속 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훨씬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을 각각 분리해 별도로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이런 검찰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재명 방탄 일색인 국회를 정상화하며 또 사사건과 국정 운영에 시비를 거는 야당의 행태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더 나아가 다음 대선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2021년 9월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졌고 2022년 1월 박하영 검사의 폭로로 성남FC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폭로했고요. 그 뒤 쌍방울을 이용한 대북 송금 의혹까지 터지면서 이재명은 탄군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를 지닌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때 상식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이 하마터면 대통령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줄만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현재 이재명은 여전히 거대 야당의 대표이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나온다는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냐를 따져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재판 지연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이재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았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 단 21일 만인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심 선고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4월 6일이었는데 여기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이 선고가 되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그날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구속은커녕 1심 선고조차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맞는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점이 바로 검찰의 재판분리 요청을 법원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